네,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신문 본 내용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자세하게 안 나왔었어요. 그냥 돌진해서 한 가족이 세 명은 사망하고 한 명은 이제 도망갔다. 그래서 이 지금 수업 1차지 수업한 걸 변환하면서 변환시키면서 제가 이제 내부에 들어가서 이렇게 봤더니 기사가 또 이제 떠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은 이 가족이, 어디, 모 지역의 원룸에서 이제 살은 거예요. 원룸에서 아들을 둘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이제 뭐 찾아보겠죠. 그랬더니 또 이제 그 위에 형아까지 안 왔으니까 이제 실종신고가 됐고,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결론은 뭐냐. 생활고 비관이었습니다. 생활고 비관. 그러면은, 좀 더 조사가 이제 따라봐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본인의 결정에 의해서 왜 아이들까지 이렇게 희생이 되어야 되는지, 그죠? 참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가슴이 아프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가족의 기능은 교과서 이제 다시 382쪽을 보겠습니다. 가족의 기능은 가족 제도가 전체 사회에 대해 작용하는 기능, 그죠?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 이렇게 해서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 기능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선행 연구의 상구계획은 가족 기능, 그죠? 가족 기능, 사회에 대한 기능,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에 대한 기능 이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기능은 여기서 우리나라는 교육이나 양육, 성, 자녀 출산, 생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경제, 휴식, 오락, 보호, 뭐야, 지금, 보호, 양호, 종교, 정서적 만족, 지지, 사회적 지지 여부순을 제시하는 걸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성적 기능이나 그 다음에 자녀 출산, 교육, 경제적 기능 등의 네 가지 기능은 공통적, 그러니까 성적 기능, 그죠? 여기 성의 결합으로 해서 혼인을 함으로써 자녀를 출산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교육을 시키려면 어떻게? 이 경제적으로 이게 맞물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적 기능, 자녀 출산, 그 다음에 교육, 이게 경제적 기능, 이 세 박자는 꼭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공통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어떻게 가족 구조의 변화는 계속해서 변하고 있죠. 제가 아까 사유리의 케이스도 얘기했습니다. 초이스맘. 그죠? 이게 그냥 가족 구조는 계속해서 많이 기능은 축소되고 많이 변화되고 구조는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은 개인이 처음 접하는 사회다. 즉, 1차적 사회화. 그래서 이제, 인간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인간 성장과 발달에 매우 중요한 기능이 1차적 사회화 기능으로, 1차적 사회화란 뭐예요? 출생에 따라서 소속된 사회의 문화적 규범, 그 다음에 가치를, 학습하는 과정. 따라서 가족은 문화를 전달하는, 어떻게 돼서 매개체라고. 그래서 가족은 뭐예요? 문화를, 그러니까 어떤 가정에서 자랐느냐, 어떤 문화에서 자랐느냐. 그럼 어때요? 이 문화라는 건 참 중요하거든요. 그럼 엄마, 아빠의 사고가 어떤 사고냐? 그럼 아빠가 이 생각하는 사고에 따라서 그 문화의 차이는 각 가정마다, 각 가족마다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은 문화를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해서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로 기본적인 사회 제도다. 이 가족은. 그래서 이 파슨즈, 그죠? 파슨즈는 산업사에 가장 잘 부합할 수 있는 가족 단위를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가족 단위라고 그랬어요. 핵가족 단위. 우리 요즘은 어때요? 다 엄마와 아들, 딱 아이 하나예요. 저희 딸도 지금 이제 7개월 된 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애 하나 더 낳자. 그랬더니 진짜 외벌이잖아요. 그죠? 외벌이기 때문에 안 낳겠다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우리 안 낳겠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습니다. 사촌은 아무 소용 없어. 내 형제 자막이 최고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년에 애 하나 더 낳기를 바라는데 그죠? 그래서 남편은 생계 부양자, 그다음에 도구적 역할을 수행. 아내는 가족 구성원의 애정적, 정서적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런 아내는 여기서는 지금 근데 이 이론이 오늘날의 상황과 남편은 가부장제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도구적 수단, 경제적 기능만을 담당하나? 그리고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고 애정적, 뭐 정서적 이런 담당자만 해야 되나? 지금 요즘 사회에서 이렇게 되고 있나요? 아니죠. 요즘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많이 지금 이런 벽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족은 여기서 뭐다? 여기서 이거 보세요. 결론은 인구 변동, 구조 등에 따라서 그저 인구 변동, 구조 등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였다고 하지만 그래도 배우자 간의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유대 및 생식과 성관계, 아동의 사회화 교육, 가족 구성원의 보호 및 부양, 재회와 유용력의 교환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래서 이 아동의 사회화 교육은 저희 딸을 또 비교를 자꾸 저희 딸을 팔아먹어서 미안합니다. 이 6개월째 딱 되는 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동네에 문화센터를 다니더라고요. 그 문화센터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8만 원이더라고요. 벌써 8만 원의 교육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 다니겠어요? 이 6개월이 그래도 촉감으로 감각으로 느끼고 보고 느끼게 있겠거니 하고 사회화 교육 그죠? 이러한 아동의 사회화 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6개월 된 아이일지라도 지금 문화센터에 일주마다 열심히 다니고 있더라고요. 제가 혼났잖아. 야, 너 영어학원에 강사 다시 가라. 그랬더니 왜 엄마는 자꾸 돈 벌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내가 야, 요즘은 남자들 혼자 버는 거 너무 힘들어. 엄마가 안, 조금씩 봐주기도 하고, 너희 시어머니도 맡기고 그랬더니 절대로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당분간 아이한테 올인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기특해요.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의 자체가. 왜? 엄마와 아이의 그 애착 관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분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왜 사회에서 이게 많은 일을 벌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커서도 그런 공허함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체계. 383쪽의 가족 체계. 인간도 여기서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면서 동시에 가족에 속하고 또 가족에 속하지만 또 뭐에서도 직장인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에 그리고 사회 시스템에 들어가면 어때요? 사회 구성으로 한 국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스템이 처음에는 가족 시스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서 사회 시스템,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여기 나오네. 부부 시스템, 부모 시스템, 자녀 시스템의 어디가 하위 체계. 그래서 부부 체계, 부모 체계, 자녀, 부모 자녀 체계. 이 하위 개념이 있었다고, 제가 1차 시에 앞장을, 저 13장을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하위 체계 없이는, 그죠? 하위 체계 없이는 어떻게 된다? 전체 체계가 존재하지 않죠. 가족이 없이 어떻게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위 체계 없이는 어쨌든 전체 체계가 존재하지 않고 전체 체계 없이는 또 어떻게 돼? 또한 하위 체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위 체계가 있음으로써 상위 체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이라는 거는 그죠? 가족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중요하죠.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형제 자매 관계를 통해 가족 전체의 기능에 기하는 상호 연결된 체계다. 따라서 가족의 가장 대표적인 하위 체계는 뭐다? 부모 자녀, 형제 자매라는 하위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 하위 체계는 그죠? 부부 하위 체계는 지금 뭐에 있어요? 한번 봅시다. 부부 하위 체계 부부는 부부라는 건 뭡니까? 요즘은 뭐 별거다, 결혼이다, 이혼이다 해서 많이 그래도 이렇게 분리된 가족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 하위 체계는 부부 각자에게 친밀감, 지지, 헌신, 개인적 성장의 기회를 좌우하고 자녀에게
결혼 생활 모델과 성 역할 및 상호작용 패턴을 보여준다. 이 부부, 그죠? 저는 안방 쓰고 남편이 이제 다른 방 써요. 원래는 이 안방이 우리 피아노 하는 딸을 제가 줬었어요. 어렸을 중학교 때부터 얘는 그냥 방에서 다 모든 게 이루어져라. 그래서 이제 딸이 우선순위였으니까 안방을 줬어요. 그래서 딸이 시집감으로써 제가 이제 안방으로 입성을 한 거죠. 그런데 저희 저희 가정에 있어서는 저희 남편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제가 옛날에 20년 전에 살던 집이 어디였냐면은 선릉역에 그 진선역고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강남 집이 많이 올랐냐고요, 하필. 친정이 있는 일산으로 이사 와가지고 집값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모임하고 오면 이게 좀 열리나 봐요. 저를 갖다 많이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냥 저도 뭐 사업이 망했으니까 내가 밖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진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아침에 나올 때 빨래를 돌리고 나와요. 근데 빨래를 돌리고 나와서 어제 제가 너무 힘들더라 피곤하고 그래서 일찍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하고 7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애 아빠가 이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저는 밥은 반찬하고 밥은 기본적으로 해놔요. 그죠? 그래서 일찍 들어와가지고 식사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빨래가 베란다에 널려 있어. 제가 마음 먹 지금 어떻게 오늘 빨래 아침에 돌렸으니까 밖에다 널어야지 하고 이제 힘들다 하고 왔는데 베란다를 딱 보는 순간 빨래가 다 걸려 있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혜원 아빠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친 상태에서 애 아빠가 대신 처음으로 빨래를 아마 저기 널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 부부라는 거는 그저 참 말로 그저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음. 그래서 두 번째는 부모 자녀 하위 관계. 그래서 자녀 양육, 지도, 훈육 이 사회화된 책임을 갖고 그죠? 제가 그랬죠. PIE 인바이 퍼슨인 인바이 이 말은 뭐죠? 이게 뭐 환경 체계, 환경이 엄청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렇게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저는 자랄 때 우리 아빠가 공주라고 그랬어요. 늘 공주 공주. 그리고 여동생은 지가 스스로 옹주래. 그래서 저는 아빠가 항상 공주 공주. 지금도 어떨 때는 이 공주 같은 사고방식이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나이에.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여동생이 고등학교 때인가 봐. 버스를 타고 어디 둘이 가고 있는데 이쪽에서 자리에 있으니까 언니 빨리 오라 이거야. 그럼 얘는 언니보다는 이게 공주란 말이 다 입에 달려. 공주 이리 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다 엄청 창피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환경이라는 거.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대했느냐, 어떻게 교육시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자녀들의 인격이나 이게 모든 게 그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자녀의 행동과 발달 정도 또는 세대 차이 극복 정도에 따라 부모의 정서적인 만족과 갈등 그리고 가족의 안정성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부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다음에 부모 자녀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그 부모한테 받고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잘 양육이 된 애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결혼해서도 엄마 아빠가 본 행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아니 병원에 가는데 애를 갖다 너무 나시하고 그냥 반바지만 입혀서 그 카톨릭 성심병원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저는 이제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주차장 길에서 제가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어르신이 두 부부가 그러더라고. 아니, 애를 갖다 이렇게 옷을 다 벗겨가지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은 춥게 키워야 된다고 해서 이제 애를 그렇게 됐는데 제가 봐도 저도 잔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야, 옷 사줄게. 우리 가자. 그래서 얘는 또 공짜라면 좋아하잖아. 그래서 딱 가서 봤는데 옷을 고르는 스타일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애기 옷을. 저는 애 어렸을 때 우리 애들은 니트 위주로 입혔거든요. 그리고 이런 칼라 있는 걸 저는 안 입혔어요. 근데 이렇게 둥근 거. 그랬더니 우리 애가 그걸 찍었는데 저도
찍었는데 우리 딸도 똑같이 그걸 찍더라고요. 야, 그래서 참 보고 배우고 어? 그런 게 이렇게 똑같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만났는데 너무 그 한 불짜리를 입고 왔는데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형제 자매를 보겠습니다. 형제들끼리 또는 서로 또래 관계에서 놀이, 가족의 규칙 등으로 애착, 경쟁과 협상, 협동 등의 대인 기술과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주고받는다. 형제 자매. 저는 저희 딸과 저희 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다 얘기했습니다. 주변에서 알아요. 딸한테는 투자를 엄청 엄청 하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늘 지금 와서 미안한 게 이 아들을 제가 스스로 과소평가를 했다는 거죠. 이 딸은 똑똑하고 야무지고 지혜롭고 그래서 이 딸한테는 돈 들어가는 걸 너무나 아까워하지 않고 이 아들한테는 그냥 돈 쓰는 게 아깝고 알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얘가 알더라고. 가끔가다 얘기할 때 제가 선생님들, 뭐 여기서 지금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다니는, 선생님들이 계시다면은, 아이들은요, 특히나 남자애들은 표현을 안 해요. 그 당시 기분 나빠도 섭섭한 거, 엄마 아빠한테 섭섭한 거 있어도 표현을 안 해. 그런데 성인이 됐을 때 그게 어느 순간에 이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젊은 선생님들, 절대로 아이들을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들을, 우리 선생님들은 책임감을 갖고 잘 양육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나의 품을 떠나서 하나의 사회 구성원이 됩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족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적으로도, 그죠? 하위 체계에서 상위 체계. 그러면 상위 체계가 하위 체계 없이 이루어지나요? 다 단계 단계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우리 딸이 가끔 동생에 대해서 물어봐요. 지금 저희 애가 이제 공무원 시험 뭘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공부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저한테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들하고 대화가 잘 별로 없으니까 그거 역할을 또 이제 전해서 주는 게 우리 딸이 그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아들하고 그래서 조금씩 이제 말이 조금 상호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상호 교류가 안 됐어요. 지금은 96년생이거든요. 단둘이 밥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 언젠가는 마음의 문을 열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체계 세 가지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족 체계와 사회보호 실천과 연계를 들어가기 전에 어디를 보냐면은 384쪽에 보세요. 가족은 또 뭐라 그랬어요?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체계, 가정 안에서의 체계. 그 다음에 집단, 조직, 사회, 지역사회, 국가 등과 같은 상해 체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유지하고 발전한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유지하고 발전한다. 디벨롭. 그죠? 그래서 가족 체계는 상해 체계의 관계에서 더 개방적일수록 다른 체계와의 변화에 쉽게 대처하고 적응할 수 있고 자원의 활용에도 효율적이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적 단위 집단이면서 1차 집단으로 가족은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가장 그러니까 사회의 기본적인 단위다.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책임감. 저는 다 커져가지고 지금 맨날 미안해, 미안해 하고 지금 죄스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죠. 우리 선생님들 저같이 죄스러운 마음으로 나중에 그러지 말고요. 지금 잘 키우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나왔잖아.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어디다? 가족. 그래서 1차 집단으로서의 가족은 개인이 성장하고 발달하는데 가장 친밀하고 영향력도 있지만 상호 관념에 책임 있는 사회 환경,
그 다음에 체계에서 가족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가족 구성원은 가족 내에서 상호 의존 상태에 있는 다양한 위치를 가진다. 그래서 위치, 지위, 행동, 한 구성의 역할의 변화는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행동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은 또 어떻대요? 각 개인과 전체의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 번째는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상호작용 패턴, 그 다음에 기존의 규칙에 따라 나타내는 적응, 변화와 안정성의 균형을 추구하는 단위다. 네 번째는 가족과 가족 외부 체계를 구분하는 경계의 두께는 그 엄격한 침투성의 정도에 따라 다르고, 다섯 번째는 뭐예요, 여기서? 가족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많은 하위 체계를 포함하지만 또 다른 더 큰 상위 체계에 포함된다. 그죠? 하위 체계, 상위 체계, 가족, 사회, 국가 시스템으로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사회 체계적 관점에서 맨 밑에 있죠. 사회 체계적 관점에서 가족의 가장 중요한 과업은 뭐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가족 구성원들이 속해 있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바람직한 가치관,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바람직한 가치관과 신념을 사회 구성원들, 이 가족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내면화하는 사회화 및 사회 통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중요한 과업은 뭐예요? 지금 이 사회화, 그 다음에 자기 통제, 컨트롤 자기 자신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 체계와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계는 뭐냐? 가족 체계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는 것을 사회복지 실천과 연계는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가족 실천 체계에서는 뭐예요? 지금 여기 가족 실천은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가족 구성 안에 들어갈 각자의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조직, 지역사회, 그죠? 그들이 상호 작용하는 광범위한 환경체까지 영향을 미친다. 환경을 미치죠, 당연히.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가족의 문제를 접할 때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가 하는 의문점이 아니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일어났지? 어떤 일이 왜 일어났지가 아니라 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일어났지가 아니라 무슨 일이 지금 ing 일어나고 있는가에 초점과 관심을 두고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문제와 상황을 체계적인 관점에서 사장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가족복지 실천은 가족 구성원의 개개인은 물론 한 가족 전체를 뭐라 그래서 한 단위로 보면서 보호와 보장과 역량 강화를 도모하는 조직적 재반 활동이다. 그죠? 가족 복지 시스템 뭐라 그래? 가족 전체 한 단위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가족 체계는 체계론적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는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과의 관계는 매우 유용하다고 지금 책에 나왔습니다. 그럼 첫째는 가족은 전체성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 전체성 측면에서 그러니까 체계 이론에 의하면은 이 지금 가족체에서 구성원들의 행동은 다른 구성원들 모두의 행동과 관련이 있으므로 어떻게 되겠어? 이 하나하나의 각자의 저기 지금 이 행동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구성원의 향상이나 태보는 그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죠? 긍정적이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이 가족은 전체성 측면에서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는 가족 구성원 상호 안에 이루어지는 환류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가 나왔어요? 부적 환류. 그죠? 부적 관리는 자기 강화 과정을 통하여 항상성 유지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방 체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계의 안정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정적 관료에 그죠? 체계가 특정 패턴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정적 관료를 사용할 경우 또 정적 관료에 의해서 변화가 초래되고 따라서 발달적, 환경적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평형을 유지하면서 또한 동시에 정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함께 이 두 가지 부적 관료와 정적 관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또 다른 원칙은 뭐다? 동규결성이다. 동규결성이다. 이건 뭐예요? 개방된 체계에서의 어떻게 했어? 초기의 조건이 달라도 개방된 초기에 그죠? 이런 조건들이 달라도 결과는 어떻다?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동규결성. 그래서 초기에는 달라도 결론적으로 같이 똑같이 나오는 게 동규결성이에요. 그래서 서로 가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족 구성원들 간 상호작용의 근원이나 결과 그 자체보다 상호작용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고 넷째는 순환적 인과성의 측면에서 가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단순한 선형적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고 단순한 그래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상호작용하는 사건과 일정 기간 그죠? 사건이나 행동들이 특정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381쪽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이 필드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때요, 지금? 그의 환경이 가족을 알아보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돼. 이걸 사정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인 이 하나의 개인이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 맞춰주는 게 사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가족 사정면 여기서 나왔네요, 지금.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개인이라도 그의 환경 가족을 먼저 어, 작업부터 그러니까 분석하고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뿐만 아니라 가족 사정 및 계획 과정에서는 이와 같은 네 가지 수준에서 스치는 원인을 갖는다. 그죠? 아까 나왔죠? 전체성, 그 다음에 두 번째 환류, 동규결성, 순환적 인과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적 인과성의 측면에서는 순환적 인과성은 뭐야? 지금 체계 안팎이 다양한 출처로부터 반복으로 체계가 끊임없이 수정되는 거. 그러니까 순환적 인과성 끊임없이 어떻게 되겠어? 바뀌고 수정하고 또 바뀌고 수정하는 게 순환적 인과성이에요. 그래서 가족 측에서는 가족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야 하고 활류 서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처음에 초기에는 달랐더라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 동규결성. 그 다음에 서로 계속해서 수정을 이해해서 바뀌어서 가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순환적 인과성.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어떻게 된다? 이러한 네 가지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원인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 이 사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정은 사회복지사가 필드에서 이 클라이언트가 뭘 원하는지, 그죠?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하고 그 요구에 맞게 그 원하는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문제 해결을 해주는 게 사정이라고 해요. 따라서, 가족 차계 안에 있는 구성원 전부는 상호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래서 가족 구성원 각자 전체 가족은 다른 또 어떻게 이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가족만 여기서 오밀조밀 지내나요? 아니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회 환경에 제게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 그 다음에 가족, 더 큰 사회 체계의 욕구들과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사회 목재 실천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키우는 우리 자녀들을 이 지금 보호자가 이 선생님들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한 번쯤 이 가족의
지금, 그죠? 이 중요한, 내 역할이 뭔가를, 부모로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참 중요해요. 내가 이 아이를, 저는 참 후회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진짜 제가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 이렇게 키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제가 하고 살기 때문에, 네. 참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나이에. 그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가족이라는 이 가족 구성원 내가 어떤 환경이 지금 선생님들이 지금 가정이라는 이 환경이 어떤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아니 내가 한번 최우정 교수님의 이 가족에 대해서 한번 저기 수업을 들었는데 한번 바꿔볼까? 그러려면 어떻게 돼?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든지 상대방이 아니라 누가 받겠나. 그래서 저도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저부터 하나하나 힘들지만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다음 시간에는 집단 체계와, 뭐죠, 지금? 사회 체계, 집단 체계와 이제 해서 사회 체계로 해서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